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전 특이하게 시골로 내려가 시어머니 댁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암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행히 남편이 간호를 잘해줘서 몇 년간의 투병 생활 중 완치 판정을 받았고 항암 추적 치료까지 끝낸 상태예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 이후로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번 아프고 나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바쁘고 숨막히는 도시 생활이 지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그냥 시골 같은 데 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땀 흘리며 살고 싶네. 요즘 다 지쳐. 승진 때문에 마음 졸이고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산책도 못 가고 그냥 이것저것 전부 다 지치네. 내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자꾸 시골 그 고요하고 느린 적막함이 그립다 라고 하니 남편도 자기도 안 그래도 너무 지쳤다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귀농하고 싶다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렇게 길고 긴 이야기 끝에 귀농은 아니더라도 다 던져버리고 딱 1년만 시골에서 살고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시어머니 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엄마를 일찍 여인 저희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께서 안쓰럽다고 하며 저 아플 때 서울에 올라와 정말 친정 엄마보다 더 무한한 사랑을 주고 절 간호해 주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다른 건 안 바란다고 건강만 하라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느꼈죠.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내려준 제2의 내 엄마다 라고요. 아, 엄마한테 못다한 효도를 어머님한테 해드려야겠다 라고요. 제가 완치되고 어머님도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하니 저와 어머님은 몇 년간 못 봐서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님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해주는 된장찌개에 구수한 나물무침, 가지무침, 꽈리고추, 밀가루찜 등등 너무너무 어머님이 손길이 그리웠지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희 너무 서울 생활 지쳐서 딱 1년만 어머님 곁에 가 있으려고요. 어머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니까 어머님은 정말 오는 거냐고 나야 너무너무 좋다고 이 깡시골에서 노인 혼자 농사 짓고 밥 해먹으면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헛헛한 줄 아냐고 빨리 오라고 이부자리 다 정리하고 아주 깔끔하게 하고 기다릴 테니 하며 정말 소녀처럼 방방 뛰며 좋아하신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짐을 바리바리 챙겨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1년 동안 강산을 보며 마음도 비우고 지쳤던 제 마음과 몸도 다시 충전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골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어요. 참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았지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1층을 내어주시고 2층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님을 따라가서 밭일을 도왔어요. 새벽에 나가서 맞는 새벽 공기에 그 아련함과 이슬이 맺혀있는 여린 잎이 얼마나 저를 위로해주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님 정말 있는 집안에 태어나셔서 항상 겸손하게 사시고 주변 사람들 힘든 분들 있으면 사비를 탈탈 털어서라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농사지은 수확물을 잔뜩 따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잠깐 창고에 가서 소쿠리 좀 가지고 올 수 있니? 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가능하죠. 잠시만요. 하고 소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소쿠리에 어머님은 알이 튼실한 천도복숭아 몇 알과 포솔포솔하게 찐 핵감자, 찰옥수수,
그리고 오이의 가지에 농사지어서 짭짤하고 달콤한 방울토마토까지 형형색색의 채소들과 과일들로 소쿠리를 가득 채워서 저에게 갑자기 요 앞에 파란 대문에 가서 같이 갖다 주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파란 대문이요? 거기 누가 사는데 이 좋은 걸 다 갖다 주시게요?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그냥 따라오라면서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뭐지? 누구지? 하고 그 문제의 파란 대문에 도착했어요. 사실 말이 파란 대문이었지 사람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녹이 잔뜩 쓸어서 파란색 페인트만 겨우 조금 남아있었고 한눈에 봐도 거의 폐가 수준인 거미줄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쓰레기인지 고물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고철 덩어리들이 제 키만큼 쌓여있고 푸릇푸릇한 소쿠리에 담긴 음식들과는 다르게 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이파리 하나 없을 정도로 앙상했습니다. 그 파란 대문에 들어간 순간 저는 시간을 초월해서 나무들이 다 죽은 한겨울에 온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누구네 댁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얘들아 나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상판 밑에서 빽빽이 꼬마의 한 명과 뒤쪽 창고에서 동자스님처럼 생긴 두상이 빠들빠들한 남자아이 2명, 그리고 꼬마애들과는 다르게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어딘가 아파 보이는 남자애 1명이 더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많은 아이들이 다 어디 숨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 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머리에 인 소쿠리를 내려놓자마자 아이들은 호아 하고 소리 지르며 정말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어요. 사람 수에 딱 맞게 가져온 왕복숭아를 하나씩 들고 과즙을 뚝뚝 흘리며 정말 뒤에 괴물이 쫓아오는 것처럼 추르륵 물어먹는 아이들을 보니 며칠 굶었나? 순간 제가 6.25 전쟁 고아들을 본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렇게 어른 주먹만한 왕복숭아를 순식간에 치운 아이들은 정말 그 많던 포슬포슬 찐 감자랑 옥수수를 앞니로 와르르 띄어먹고 방울토마토까지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먹은 아이들은 인사도 없이 갑자기 집 사이사이로 숨어 들어갔어요. 동자승 같은 아이 2명은 쥐들이 다닐 것 같은 마루, 상판 밑으로 들어갔고 한 아이는 다시 창고로, 또 덩치 큰 아이는 집 안으로 터벅터벅 들어갔습니다. 저는 얘들아 인사는 해야지 잘 먹었다고?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쉿 하며 저를 제지하셨어요. 어머님, 얘네들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얘네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엄마도 없이 아주 고약하고 못된 아빠 밑에서 자라가지고 밥도 못 챙겨 먹어서 저렇게 깡마르고, 애 아빠도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애들이 저렇게 집안 곳곳으로 숨는 거라고. 그래서 애 아빠 오기 전에 후다닥 애들 먹을 거 먹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걔네들 아버지가 밤일을 하시는데 가끔 낮에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틈을 타서 후다닥 소쿠리에 이것저것 먹을 거를 챙기고 가서 애들한테 먹을 걸 먹인 거였어요. 아니, 그래도 뭐 먹을 것을 주면 좀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고 하니 그냥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걔네들은 아빠 때문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렇게 그 집안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며 사는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걔네들을 마냥 이상하고 좀 모자란 애로 인식해서 다들 싫어하고 오히려 걔네들을 챙겨주는 어머님한테 뭐라 하고 심지어 착한 척한다고 뒤에서 욕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이 몰래몰래 챙겨주려고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걔네들이 앞집에 나와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께서 목격한 뒤 그 아이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쭉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야기를 들으니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애들이 있구나. 아니,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후로 낮에 그 아이들 아빠가 없을 때면 저와 어머님은 총총총 조심조심 그 집에 들어가 소쿠리 가득 sul떡이며 감자 송편이며 잔뜩 가져가서 밥 먹이고 돌아오곤 했지요. 그렇게 배를 채운 아이들은 집안에 먹을 게 생길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굶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그 집에 그 애들 아빠가 계속 있어서 몇 달간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서서히 기억 속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2층 계단에서 살금살금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머님인가? 뭐 물 마시려고 내려오신 건가?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머님이 냉장고에서 음식들을 바리바리 꺼내 큰 대야에 담아서 나가시는 겁니다. 아니, 이 시간에 어딜 나가시는 거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어머님이 계속 밤에 저희 부부가 자고 있을 시간대쯤 살금살금 나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또 다 꺼내서 나가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죠. 왜 이 시간에 어머님이 나가지? 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 이 시간에 나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잠을 깊게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님이 나와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잔뜩 가져가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참다 못해 어머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본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자다 깨서 그런지 잠도 안 왔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 슬슬 걸으면서 마음 좀 가라앉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불빛도 없고 조금 어두컴컴해서 무섭더라고요. 슬렁슬렁 걷고 있는데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오두막에서 어머님이 앓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끙끙대는 소리였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님 목소리 아니야? 하고 황급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오두막으로 달려갔지요. 그 오두막에는 어머님이 누워있고 어머님 위에 웬 머슴? 남정네들이 올라타 있었습니다. 밤이었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이 안 돼요. 온몸이 황당히 얼었어요. 어머님! 하고 막 달려갔지요.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고 어머님 위에 있던 그 남정네들은 순식간에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달려간 오두막에서는 어머님이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밤에 안 자고 여기로 왔니? 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시자 저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산책하는데 오두막 쪽에서 어머님이 끙끙대고 앓는 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달려왔죠. 아니, 어머님, 여기서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새벽마다 냉장고에서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나가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님은 갑자기 얘들아 나와라, 숨지 말고 하면서 그 남정네들을 부른 겁니다. 어머님이 나오라고 하자 그 오두막 아래에 1m 남짓한 공간에 숨어있던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남정네들은 어머님이 이따금씩 가서 음식들을 챙겨주는 그 빡빡이 남자애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몇 달간 아이들에게 밥을 못 줘서 걱정된 어머님은 몰래 그 집에 있는 아버님이 밤일을 나가실 때마다 애들을 저희 집 오두막으로 불러내서 바깥 상체도 시키고 먹을 것도 먹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들 시간인 밤 늦은 시간에 냉장고에서 음식들을 꺼내 아이들을 오두막으로 불러내 음식을 먹였던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앓는 소리는 어머님이 오두막에 엎드려 있고 그 꼬마 아이들이 어머님 위에 올라가서 발로 꾹꾹 누르는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타나자마자 아이들은 아빠인 줄 알고 후다닥 숨은 거였죠. 어머님은 괜찮아 얘들아, 내 며느리야. 왜 그때 음식 나눠준 착한 누나야 라고 하니 아이들은 쭈뼛쭈뼛 몸을 이리저리 베베 꼬더니 금세 제 머리랑 오두를 잡고 이리저리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기가 많고 말이 많은 줄은 처음 알았어요. 정말 무슨 산짐승처럼 음식만 먹고 바로 이것저것 구멍으로 숨어버리는 무슨 타장 같은 날짐승 같은 그런 이상한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저희 착각이었죠.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먹지 못해서 너무나 왜소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천진난만한 애들을 챙기지도 않고 밥도 안 주고 심지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래서 새벽마다 그 아이들 아빠 몰래 불러내서 밥 먹이고 수다 떨고 동네 사람들이 눈초리를 피해 요리조리 몰래 챙겨주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앓는 소리에 정말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오두막에 누워있는 어머님과 그 위에 올라탄 남정네를 보고 순간 몹쓸 생각을 한 제가 아이고 정말 바보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어머님이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애들 아빠가 나가 있을 때는 제가 몰래 그 집에 가서 한글도 알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었어요. 하지만 저와 어머님의 힘으로는 그 아이들이 처참한 환경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다고, 정말 산속에 숨어서 나무 껍질 벗겨먹고 사는 꽃거지보다 더 심하게 사는 애들이니 이거야말로 세금 써서 애들 학교 보내고 애 아빠 정신치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공무원 찾아가서 따지고 복지사 찾아가서 사진 찍어서 다 증거로 제출하고 해서 결국 이 작은 동네에 나라 사람들의 손길이 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애 아빠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도록 절제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정말 석탄처럼 까맸던 온몸을 샤워하고 깨끗하고 정말 밤톨같이 고운 얼굴을 드러내며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학교 갈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 왜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애초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에휴휴. 하여튼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더 이상 밥을 굶을 일이 없어졌고, 애 아빠는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아이들 학용품 사고 공부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직도 이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손길이 닿지 않아 마음이 아팠는데 잘 해결되니 마음이 놓인 거죠. 하여튼 정말 아직도 세상에는 힘들고 소외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싶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